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멘탈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밀어내면 버티지 말고 그냥 보내주세요. 끝난 인연은 보내줘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둘째, 일어난 일에 대해 혼자서 분석하면서 소설을 쓰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내가 나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일어난 일들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습관적인 자기 비하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세요.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넷째, 행복할 때는 약속을 하는 것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마세요. 기분에 따라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기 쉽고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났을 때 답변하지 마세요. 감정을 추스를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대응하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슬플 때는 결심하지 마세요. 슬플 때는 부정적인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슬플 때는 결정을 조금 미뤄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상대가 하는 말을 오해하거나 꼬아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덟 번째, 남들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너무 치켜 세우지도 말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홉 번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 번째, 아무리 무기력해도 일상의 루틴을 지키세요. 12시 전에 취침하고 12시 전에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루 두 끼 제 시간에 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언제라도 좋으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잘 씻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에만 있지 말고 잠시라도 외출하세요. 11번째, 이유 없이 짜증난다면 체력부터 기르세요. 체력이 좋아지면 고통에 강해지고 성격도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호흡이 길어져서 대화를 할 때 표현하는 것도 좋아집니다. 12번째,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금 더 멋지게 자란 당신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13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것을 조심하세요. 또한 자기 방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빠진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마세요. 14번째, 질문을 받았다고 모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15번째, 사과받았다고 모두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16번째, 그럴 수도 있지를 기억하세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생산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지난날의 결정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반성할 것은 쿨하게 반성하고 지금 열심히 사는 것에 집중하세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나 충분히 멘탈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몸과 마음을 돌보며 경험에서 배우겠다는 태도가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학습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짜증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배려 없는 행동에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더라 하고 가족의 매정한 말 한마디에 하염없이 눈물만 납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왜 내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걸까? 자책도 하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못 이룹니다. 이런 생각들로 분노가 쌓여가는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적인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한평생 감정의 동요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되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압니다. 많이 웃으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2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2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에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 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무조건 참지 마세요. 참는 것은 나에게도 괴로움입니다. 그래도 참을 만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터지는 게 문제이지요. 또 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는 것이 오래 누적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목이 뻣뻣해지고 뒷골이 아프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눈이 침침해지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머리가 아픕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는 게 약이다 해서 너무 참다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거의 없는 화병이 많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거절을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에 부치더라도 꾸역꾸역 남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살펴보면 착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출할 때 화장을 해서 남이 나를 예쁜 얼굴로 착각하게 만들어 잘 보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못하겠으면 거절하고 좋지 못한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소리만 듣고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2번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비분별하는 것은 고통의 지름길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잣대를 자꾸 들이우려고 하니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니 상대가 잘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입니다. 3번째, 계속 화를 낸다면 벌어질 나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황혼이혼 가족과의 이별, 건강 악화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가족에게 자주 화를 냈다면 나이 들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과연 여러분을 정성으로 보살펴 주고 싶을까요? 이걸 알고도 계속 화를 내고 욱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에 엄청난 해를 끼칠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화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을 끊어내려면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화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손실을 생각하면서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스스로 지금 화가 났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을 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느 날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슬픈 감정이 밀려와서 눈물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저 보름달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슬픈 감정을 주는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달을 보고도 누구는 예쁜 달이라면서 행복하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감정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상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냈을 때도 내가 지금 또 화가 났구나.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인지 스스로 인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의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면서 평온함의 경지에 다다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